네, 인스턴싱 한번 보시죠. 인스턴싱이 뭐냐? 동일한 오브젝트를 여러 개 그리는 케이스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테크닉입니다. 네, 그러니까 인스턴스라는 게 개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스턴싱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은 개체화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동일한 오브젝트를 여러 번 그려야 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죠. 이를테면은 숲풀 그리기 같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의 풀을 오브젝트로 만들어 가지고 그 오브젝트로 만들어진 풀을 막 한 100포기 정도를 땅에다가 심어 가지고 그림을 그린다라는 그런 형태를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면은 숲풀 자체는 그러니까는 뭐 텍스처를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는 뭐 폴리곤 그러니까는 트라이앵글 개수가 몇 개 안 되는데 그게 한 100개, 200개 정도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형태면은 그 버텍스의 개수가 이제 많아진 그런 꼴이 되겠죠. 어쨌든 그런 것들을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은 수풀의 그 텍스처를 이루고 있는 버텍스를 가지고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고 그러니까 버텍스 버퍼랑 인덱스 버퍼를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버텍스 쉐이더와 프래그먼트 쉐이더에다가 넘길 때 유니폼으로 세팅되어 있는 트랜스폼 값에다가 이 각각의 풀 포기의 위치 같은 것들을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했었던 방식을 이용한다고 그러면은 이 GL 드로우 어레이라는 놈을 그림을 그리는 횟수만큼 이렇게 포문을 반복을 해 가면서 요거를 이제 호출하는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일 거예요. 근데 요 방식을 이용하면은 성능 저하가 발생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성능 저하가 발생하느냐 하면은 이게 이제 GL 드로우 어레이라는 놈을 호출을 할 때마다 오픈GL 안쪽에서는 이제 어떤 짓을 하냐면은 지금 그림을 그리라고 그 트라이앵글로 그리라고 그리고 이제 몇 개의 버텍스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라는 건가 이런 거를 입력을 받으면은 그러면은 지금 바인딩 되어 있는 버텍스 어레이 오브젝트에서부터 어, 버텍스 버퍼는 뭐가 바인딩이 되어 있고 인덱스 버퍼는 뭐가 바인딩이 되어 있으며 그리고 유니폼이랑 뭐 이런 것들의 값들은 어떤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한 번씩 읽혀야 되는 거죠. 요 GL 드로우 버퍼라는 놈을 호출을 할 때마다 그거를 이렇게 읽는 작업과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것들을 처리하는 작업들이 이렇게 반복되는데 결과적으로 이 CPU 쪽에서 처리해야 되는 양이 많아지면서 여기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 요거는 이제 이따가 직접 실습을 해보면서 이게 어느 정도 느려지게 만드는지를 한번 보면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이 굉장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내가 동일한 오브젝트를 그리는 거를 여러 번 반복을 하고 싶다 하면은 이 방식보다는 인스탄싱 테크닉을 이용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간단한 오브젝트를 여러 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여러 개로 복사해 가지고 그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를테면은 뭐 탄막 슈팅 게임 같은 거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총알을 일일이 뭐 다 그린다던가 하는 그런 것들 뭐 그리고 들판에 있는 풀이나 아니면은 나무나 뭐 이런 것들을 그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여러 오브젝트를 한 번에 드로우 콜로 그리도록 해주는 기능. 예. 이 GL 펑션을 덜 호출하면 덜 호출할수록 성능이 올라간다.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네, 물론 이제 비용이 크다란 그런 함수들에 국한해가지고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번 호출하는 형태가 아니라 한 번에 드로우 콜로 여러 개의 오브젝트를 한꺼번에 그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인 거죠. 그래서 CPU에서 GPU의 통신을 줄여서 성능 저하를 방지를 할 수 있는 거고 이거를 위한 함수가 따로 제공이 됩니다. GL draw arrays instanced, GL draw elements instanced 이런 함수가 제공이 되고 여기에 파라미터가 이제 추가가 되는데 인스턴스 개수가 추가로 제공이 돼요. 이를테면은 여기에 GL draw arrays 하면은 이 GL triangle 그리고 offset 그리고 몇 개의 점을 그릴 건지
그리고 그렇게 세 개의 인자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인스턴스 개수를 하나 더 집어 넣으면은 인스턴스 버전의 그 펑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을 이용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인스턴스 아이디라고 하는 버텍스 쉐이더 내에서 제공하는 빌트인 베리어블을 이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인스턴스 아이디가 아까 그 PT에서 보셨었던 GL 언더바 버텍스 아이디랑 비스무리하죠. 그러니까 그 GL 버텍스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버텍스 쉐이더 내에서 지금 내가 처리하고 있는 버텍스가 몇 번째 버텍스냐 하는 거에 대한 인덱스를 제공하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내가 인스턴스 드로우를 하면은 첫 번째 인스턴스를 그릴 때는 여기에 0이 들어오고 두 번째 인스턴스를 그릴 때는 여기에 1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스턴스별로 각기 다른 인덱스가 들어오도록 할 수 있는 그 접근할 수 있는 변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과 유니폼 베리어블 두 개를 이렇게 같이 활용을 하면은 혹은 인스턴스 아이디를 가지고 뭐 텍스처 값에다가 접근한다던가 뭐 여러 가지 방법 같은 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거를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용한 예제 코드를 보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offset이라고 되어 있는 값을 지금 벡터 2로 100개짜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스턴스 아이디 번째의 옵셋을 갖고 와서 그거를 지금 포지션에다가 더해가지고 뭔가 그림을 그리는 형태로 하면은 이렇게 한 번에 드로우 콜로 이렇게 100개의 사각형을 그린다던가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거죠. 원래는 이거를 이제 포문을 100번을 돌려가지고 한 번 그릴 때마다 이제 그 이 드로우 어레이즈라는 함수를 호출하는 그런 형태였을 건데 근데 그게 아니라 한 번 드로우 콜을 해가지고 100개를 이렇게 땅 그리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방식은 문제가 뭐냐면은 이 방식 자체는 거의 사용을 못 할 건데 왜 그러냐면은 인스턴스 개수를 100개 정도 그리는 거는 그렇게까지 성능을 떨어뜨리진 않아요. 한 1000개, 10,000개를 그리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유니폼으로 우리가 세팅할 수 있는 데이터 사이즈는 한계가 있어요. 지금 100개는 지금 커버가 되지만 여기에다가 1000개, 10,000개를 집어 넣으면은 그때는 이제 골치가 아픈 거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여기에 유니폼으로 세팅되어 있는 요 값을 개수가 여기에 고정입니다. 고정. 그죠? 여기에 100개라는 값이 중간중간에 바꿀 수 있는 값이 아니에요. 한번 컴파일을 해놓고 나면은 여기 있는 값을 바꿀 수가 없죠. 그것도 이제 문제가 돼요. 나중에 내가 200개를 그리고 싶다. 그러면은 이거 컴파일을 다시 해야 될 거잖아요. 여기 숫자를 바꿔가지고. 그렇게 대응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할 수도 있다 정도로만 기억을 해두고 그 다음에 나오는 방법이 좀 더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뭐냐면은 버텍스 버퍼 오브젝트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래쪽에 있는 코드를 한번 봐보시면은 앞에 있는 거는 버텍스 버퍼 오브젝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죠? 똑같죠? 이 지금 어레이 버퍼를 로 바인딩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벡터 100개짜리 그 저기 뭐냐 값을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버퍼를 준비를 해놔요. 그 다음에 버텍스 어트리뷰트 0번, 1번에 대한 거를 enable 뭐 버텍스 어트리뷰트 어레이 한 다음에 버텍스 어트리뷰트 포인터 뭐 이런 거를 세팅해 가지고 포지션이랑 컬러 뭐 이런 어트리뷰트들을 세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 어트리뷰트로 지금 만든 인스턴스 VBO라고 내가 만들어 놨었던 이 버텍스 버퍼 오브젝트를 바인딩을 시켜가지고 한꺼번에 버텍스 어레이 오브젝트에다가 두 개의 버텍스 버퍼 오브젝트를 연결해 두는 거예요. 이렇게도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버텍스 버퍼 오브젝트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두 개, 세 개, 여러 개의 버텍스 버퍼 오브젝트를 쓸 수 있는데 두 번째 버텍스 버퍼 오브젝트에다가는 이제 인스턴스별로 들어갈 값들을 세팅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함수입니다. 버텍스 어트리뷰트 디바이저라는 함수를 호출을 하고 여기에 2, 1 이렇게 집어넣는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여기 첫 번째 인자, 두 번째 인자가 각각 뭐냐면은 첫 번째 인자는 그 어트리뷰트 인덱스, 예, n번째 어트리뷰트라는 거고, 그 다음에 div 여기에 들어가는 값은 div계 인스턴스가 등장할 때마다 업데이트하도록 그렇게 설정하는 그런 함수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본으로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0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무슨 의미냐면은 모든 인스턴스가 동일한 형태로 값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은 인스턴스 아이디가 1 올라갈 때마다 값이 변경이 되도록 하는 두 번째 어트리뷰트는 여기에 만약에 2와 1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두 번째 어트리뷰트, 네, 우리가 지금 세팅을 해놓은 여기 두 번째 어트리뷰트 옵셋이라는 놈은 GL 버텍스 아이디가 아니고 인스턴스 아이디가 1 증가할 때마다 값이 달라진다. 그러니까는 버텍스 아이디가 증가할 때는 동일하게, 예, 동일한 값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인스턴스 아이디가 1 증가를 하면은 두 번째 옵셋 값이 들어오고 2가 되면은 세 번째 옵셋 값이 들어오고 이런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함수를 호출을 해주고 나면은 해당 어트리뷰트는 인스턴스가 바뀔 때마다 값이 바뀌는 그런 형태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두면은 이제 쉐이더 쪽에서의 코드는 요런 형태가 돼요. 네. 그러니까는 레이아웃 0번, 1번, 2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느 그 버텍스 쉐이더랑 다를 바 없는 그런 형태가 됐죠. 네. 그래서 지금 이 포지션에 그냥 옵셋을 그냥 더하는 그런 형태면은 이거를 만약에 이제 인스턴스 없이 그냥 이용을 할 경우에는 모든 각각의 버텍스별로 포지션이 있고 각각의 버텍스별로 옵셋이 있어가지고 그냥 포지션 더하기 옵셋 이런 형태의 그 쉐이더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근데 바깥쪽에서 그림을 그리기 전에 버텍스 어레이 오브젝트 세팅을 할 때 이 어트리뷰트 디바이저를 이렇게 세팅을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별도의 그 버퍼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거나 해주면은 그러면은 이 포지션 컬러는 버텍스가 바뀔 때마다 값이 바뀌는데 옵셋은 인스턴스 아이디가 바뀔 때마다 값이 바뀌어서 결과적으로는 포지션은 버텍스 아이디 번째 포지션을 갖고 오고 옵셋은 인스턴스 아이디 번째에 있는 옵셋을 갖고 와서 더해서 포지션을 계산하는 그런 형태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는 바닥에다가 풀을 깔아 볼 거예요. 그래서 풀밭을 렌더링하는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를 일단 저장을 할게요. 이 오른 버튼을 눌러서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러가지고 우리의 이미지 폴더에다가 glass.png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드 쪽에서 이제 확인을 해보면은 네, 네, 이미지 폴더에 여기 glass.png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요거를 이제 여러 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뿌려 볼 거예요. 네, 그거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네, glass.vertex 쉐이더와 glass.fragment 쉐이더를 만들어 가지고 추가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해줄 거는 별건 아니고 그냥 포지션이랑 텍스처 코디네이트를 받아서 그거를 넘겨서 그 텍스처를 그대로 입히는, 그러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저기 텍스처.vs랑 텍스처.fs에서 봤었던 바로 그 형태예요. 근데 요 형태를 조금 개조해 가지고 나중에 인스탄싱 하는 테크닉에 이용을 하겠습니다. 일단 버텍스 쉐이더 쪽 코드를 복사를 해 가지고 여기 쉐이더 쪽에다가 glass.vs 만들어서 붙여놓고 세이브하고 그 다음에 프래그먼트 쉐이더 코드 복사해서 코드에 새 코드로 glass.fs 만들어서 붙여놓고, 네, 별도의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형태가 이 texture.vs와 texture.fs랑 너무 동일하거든요. 네, 거의 비슷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자, 이거는 지금 세이브할 필요 없겠죠? 네. 다음에
네, 컨텍스트 클래스에 이제 멤버 변수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라스 텍스처를 로딩할 텍스처 포인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라스 프로그램, 방금 만든 쉐이더 두 개를 로딩해가지고 링크한 프로그램을 로딩할 유니크 포인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라스 포지션, 네, 그라스 포지션을 랜덤하게 만들어가지고 지금의 필드에다가 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장해 둘 벡터 이렇게 세 개를 멤버로 추가를 하겠습니다. 카피를 해가지고 우리 코드에다가 context.h에 이 윗부분에다가 이렇게 붙여 넣고 탭을 조절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로그램을 로딩하고 그 다음에 그림 그리는 코드를 마저 붙이면 되겠죠. 자, 일단 초기화하는 부분 코드를 복사해가지고 우리의 context.cpp에 이니셜라이징 하는 부분 여기 있죠.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붙여 놓고 그 다음에 탭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거 한 줄이어도 되겠네요. 네. 자, 보시면은 class.png 로딩해서 텍스처로 만들어서 그거를 class 텍스처의 포인터에다가 저장하고 그 다음에 class.vs와 class.fs 두 개를 로딩을 해서 컴파일해서 링크해서 이 프로그램 포인터에다가 저장을 해두고 그 다음에 클래스 포지션을 10,000개를 썼어요. 10,000개. 그래서 10,000개의 벡터를 생성을 할 건데 거기에 xz 좌표에다가는 지금 이 랜드 펑션이 0에서부터 이 랜드 맥스 사이에 있는 정수 값이 나오는 그런 그 랜덤 함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콜을 해가지고 이 랜덤 값이 나오면 그러면은 랜드 맥스로 나눠주면은 0에서 1 사이의 값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거에다가 2를 곱해주면은 0에서 2 사이의 값이 될 거고 거기에 마이너스 1까지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의 값이 될 거고 거기에다가 5를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5에서부터 플러스 5 사이의 값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5에서부터 플러스 5 사이의 값을 xz에다 넣어주고 그 다음에 y에다가는 이 풀을 임의로 회전을 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회전 값을 여기 또 랜덤으로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그래서 랜덤 값이 0에서부터 1 사이로 나오면 거기에 360을 곱해가지고 0부터 360 사이의 값을 랜덤하게 만든 다음에 그걸 라디안 각으로 바꿔가지고 y에다가 저장을 해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랜덤하게 이렇게 만들면은 우리가 지금 인스턴싱 테크닉 없이 그림을 그리는 방식을 쓴다라고 하면은 포문을 돌려가면서 그림을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코드를 복사를 해가지고 렌더링하는 쪽에 코드에다가 붙여 넣읍시다. 렌더 펑션에 아래쪽에다가 프레임 버퍼 바인드 투 디폴트 이 전에다가 붙일게요. 네. 그래야지 그림이 제대로 그려지겠죠.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탭 하고 여기에 지금 enable blend 켜져 있고 그 다음에 혹시 높아심에서 disable 하고 GL curl face 이걸 추가를 할게요. 만약에 뒷면이 안 나오면은 그건 또 그거대로 효과를 못 보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클래스 프로그램 쓰고 그 다음에 지금 유니폼으로 0번 0번 텍스처 슬롯을 쓸 거다. 그리고 0번 텍스처 슬롯에다가는 지금 우리가 로딩한 클래스 텍스처를 바인딩을 할 거다. 그리고 클래스 포즈 개수만큼 반복하면서 그러니까 10,000개죠. 10,000개만큼 반복하면서 모델 트랜스폼을 여기에서 이제 계산을 막 해가지고 그 트랜슬레이션과 로테이션이 지금 XZ축으로 이만큼 저기 XZ만큼 그렇게 평행이동하고 그 다음에 Y만큼 Y축으로 회전한 그런 매트릭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계산을 하고 그거를 이제 유니폼으로 세팅을 한 다음에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거죠. 10,000번. 이렇게 해도 이제 그림은 그려질 거란 말이죠. 근데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은 이 플레인 안에 들어있는 이 드로우 펑션이 GL 드로우 엘레먼츠라는 함수를 호출을 할 건데 그게 이제 10,000번 실행되는 효과가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은 이렇게 그림이 멀쩡하게 그려지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마우스로 회전을 해보면은 어마어마하게 끊긴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금 풀밭이 일단 그려지기는 하는데 엄청 느리죠. 네, 엄청 느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그 컴퓨터에서 돌려보시면은 컴퓨터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그렇게 엄청 느린 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겨우 이렇게 10,000개의 풀을 뿌렸을 뿐인데 엄청 느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방식으로는 이렇게 다량의 오브젝트를 효과적으로 그릴 수 없다라는 걸 일단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방식으로 이거를 인스탄싱 방식으로 고쳐 보겠습니다. 일단 어떤 부분을 고치느냐, 버텍스 쉐이더 쪽을 고칠 거예요. 버텍스 쉐이더에 이렇게 새로운 레이아웃 로케이션 3번에 해당되는 거를 이렇게 카피를 해가지고 그걸 코드에다가 붙여 넣겠습니다. 그 glass.vs에 이제 0번, 2번 이외에 3번 이렇게 쓰겠습니다. 여기 왜 1번 없냐? 1번은 노말인데 노말을 우리가 여기서 안 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비워놓은 상태고요. 3번 어트리뷰트에다가는 A 옵셋을 이제 집어 넣을 건데 이게 이제 인스턴스별로 값이 달리해서 들어오는 그런 형태가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값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요 안에서 계산을 해가지고 위치를 달리하는 그런 형태로 코드를 고칠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쪽 부분을 고쳐야 되겠죠. 그 코드가 어떻게 고쳐지냐면은 요 아래쪽에 이제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그래서 요걸 카피를 해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카피. 그다음에 여기에 요 부분 대신에 이제 붙여놓고, 그다음에 탭을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모양새를 보시면은 일단 여기에 CS는 뭐냐면은 사인 코사인 값이에요. 네, A 옵셋의 Y 값을 갖고 와가지고 사인 코사인 값을 계산을 해서 여기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사인, 코사인 이렇게 집어넣은 거는 이게 Y축 회전 행렬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A 옵셋의 X와 A 옵셋 Z 요 3차원 벡터가 바로 트랜스레이션 파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옵셋 매트릭스라는 놈을 만들었고, 이게 결국은 앞에 우리가 이 context.cpp에서 썼었던 요 트랜스레이션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만들어 가지고 곱했었던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만들어서 이 모델 매트릭스를 만들고 나면, 그러면은 여기 미리 입력됐었던 MVP 트랜스폼 앞에다가 이렇게 곱해가지고, 그래서 각각의 인스턴스별로 위치와 회전 값을 달리해서 풀을 그리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쉐이더 코드가 고쳐졌고, 그 다음에 이 인스턴스의 그 인스턴스별로 달리할 옵셋 값을 저장할 버퍼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 버퍼와 그리고 그 버퍼가 잘 바인딩이 되어 있는 버텍스 어레이 오브젝트를 따로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버텍스 레이아웃 그 유니크 포인터를 추가로 이렇게 집어넣겠습니다. 얘를 카피를 해가지고 이 우리의 컨텍스트 헤더에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추가를 해두죠. 그래서 탭으로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값들을 초기화를 하는 코드를 집어넣고 얘네들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초기화하는 부분과 초기화하는 부분 요거를 이제 카피를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하이라이팅 된 부분만 카피를 해가지고 아까 그 그라스 포즈를 그 초기화하는 부분 밑에다가 붙여 넣겠습니다. 그래서 context.cpp에 이니셜라이징 하는 부분, 네, 이니셜라이징 하는 부분이 여기 있었죠. 여기에 지금 10,000개의 포인트, 랜덤 포인트를 만드는 부분이 있었고, 이 밑에다가 이렇게 붙여 넣겠습니다. 탭을 조절을 잘 해주고요. 지금 얘는 한 줄이어도 되겠군요. 그 다음에 네, 됐네요. 네, 요렇게 해가지고 코드를 한번 보면은 여기에서 위에서 일단 그라스 포즈에다가 값을 10,000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집어 넣었어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데이터를 집어 넣어야 되겠죠. 근데 일단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버텍스 어레이 오브젝트를 먼저 만들고요. 네, VAO 그게 우리
쪽에서는 버텍스 레이아웃에 들어 있었죠. 그래서 버텍스 레이아웃을 만들고 그거 바인딩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0번, 1번, 2번은 플레인 쪽에,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플레인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플레인 오브젝트에 거를 바인딩을 해서 거기에 0번, 1번, 2번을 각각 세팅을 해줬어요. 그래서 0번은 포지션이고 1번은 노말이고 2번은 텍스처 코디네이시고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지금 그라스 포즈 버퍼, 방금 전에 우리가 추가했었던 이 버퍼 오브젝트의 이름이죠. 이 그라스 포즈 버퍼를 새로 생성을 했어요. 새로 생성을 하는데 근데 그게 지금 데이터가 그라스 포즈, 방금 전에 랜덤하게 만들었었던 그라스 포즈 데이터를 집어넣고 그 사이즈만큼을 이렇게 할당을 한 거죠. 어레이 버퍼로 세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걔를 바인딩을 해서 네, 이걸 여기에서 바인딩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여기에 그라스 인스턴스라는 이 버텍스 레이아웃 쪽에 바인딩이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3번, 방금 전에 이 버텍스 쉐이더 쪽에 이 3번으로 세팅을 한 게 옵셋이었잖아요. 그 3번을 세팅을 하는데 이 버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옵셋이 0이고 그 다음에 이 하나의 스트라이드가 GLM 벡터 3랑 똑같으니까 여기에다가 사이즈 오브 GLM 벡터 3를 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해줬는데 여기 이제 중요한 코드는 뭐다? 요거죠. 그래서 GL 어트리브 디바이저라는 함수로 3번 어트리뷰트는 인스턴스가 바뀔 때마다 값이 바뀌도록 한다. 같은 인스턴스에서는 같은 값이 들어오고 다른 인스턴스가 됐을 때 값이 바뀌도록 이렇게 해준다라고 이렇게 세팅을 해주고 나고 그 다음에 이 클래스 인스턴스는 인덱스 버퍼를 이 플레인에 있는 인덱스 버퍼를 쓴다라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플레인에 인덱스 버퍼의 거를 바인딩을 이렇게 시켜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하면은 클래스 인스턴스라는 놈은 지금 버텍스 어레이 오브젝트인데 이미 만들어져 있었던 플레인 메쉬, 이 플레인 메쉬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버텍스 버퍼랑 인덱스 버퍼를 재활용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재활용하는 거에 플러스로 이제 우리가 새로 만든 이 그라스 포즈라는 어레이의 값을 담은 버퍼를 이렇게 새로 만들어서 그거를 어트리뷰트 3번으로 세팅하고 그거를 이제 인스턴스별로 값이 들어오도록 이렇게 세팅해 준 거죠. 이제 이렇게 초기화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이용해 가지고 그림을 그려주는 코드 부분을 고쳐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카피를 해 가지고 다시 이용을 하겠습니다. 코드로 돌아가 가지고 렌더링 하는 부분에 코드에서 그라스 계산 그 그림을 그려주는 부분이 여기 있었죠. 네, 이렇게 이 부분을 제거하고 붙여 넣겠습니다. 네, 그리고 탭을 정리를 해주고 코드가 반복되네요. 이거는 제거할게요. 그리고 이제 네, 탭을 띄어쓰기를 맞춰주고요. 이건 줄 바꾸는 게 낫겠네요. 네. 네, 이렇게 돼서 다시 한번 이제 코드를 보면은 이번에는 포문을 돌아가면서 드로우 콜을 하는 게 아니라 드로우 엘레먼트 인스턴스라는 함수 한 번 호출을 하는 걸로 코드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라스 프로그램에 유니폼으로 텍스처를 0번 슬롯을 세팅하는 건 똑같고 그 다음에 텍스처를 그 0번 슬롯에다가 바인딩하는 것도 똑같은데 이 그림을 그리기 전에 이 인스턴스 이게 버텍스 어레이 오브젝트였잖아요. 그죠? 버텍스 어레이 오브젝트를 바인딩을 먼저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 모델 트랜스폼을 일단 위로 0.5만큼 트랜슬레이션 시키는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트랜스폼 세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요걸로 한 번에 호출을 해준 거죠. 그래서 여기 한 번에 콜을 하는데 근데 그림을 그릴 때 트라이앵글별로 그림을 그릴 거고 그 트라이앵글의 인덱스의 개수는 플레인의 인덱스 버퍼만큼으로 이렇게 호출을 해주는 건데 그 여기에는 지금 아마 6개의 값이 들어있겠죠. 트라이앵글이 2개니까 점이 6개가 있어야지 삼각형 2개를 그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각각의 인덱스는 unsigned int로 돼 있고 옵셋은 0인데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인스턴스가 몇 개가 있는지의 개수를 여기다가 더 넣어준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그라스포즈 버퍼에 벡터 3짜리 값이 10,000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 값이 여기 이제 추가가 돼서 10,000개의 인스턴스로 그림을 그려라 라는 거를 한 번의 호출로 이렇게 해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컴파일 해가지고 실행을 해보면 그림은 앞에서 봤었던 그림이랑 똑같아요. 근데 마우스를 이용해 가지고 움직이고 이렇게 회전을 해보면은 알겠지만은 뭐 처음에 풀을 안 그렸었던 거랑 거의 다를 바 없을 정도의 성능이 나올 거예요. 네. 실제로 이제 따져보면은 얘가 그림을 그리는 트라이앵글의 개수는 몇 개 아니 없거든요. 그죠? 그러니까는 하나의 풀을 그릴 때 트라이앵글을 두 개를 써요. 그런데 그 트라이앵글의 개수가 지금 10,000개가 있으니까는 트라이앵글 개수 20,000개, 그죠? 트라이앵글 개수 20,000개고 버텍스 개수로 따져도 60,000개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그 드로우 콜을 10,000번 하는 꼴이 되면은 너무 느려지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한 번의 드로우 콜로 바꾸면은 여전히 성능이 좋은 형태의 그림을 유지를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스턴싱의 이제 중요성 같은 것들을 지금의 예제를 가지고 확인을 해봤고요. 한 가지 더 이제 볼 거는 엔티 엘리어싱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어싱이라는 현상을 방지하는 게 안티 엘리어싱이겠죠. 엘리어싱 현상이 뭔지를 먼저 보면은 여태까지 이제 렌더링을 할 때 눈이 좋으신 분들이라면은 화면에 이 박스나 뭐 아니면은 뭔가 그 어떤 것들을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계단 현상 같은 것들이 엣지 부분에서 이렇게 발생하는 거를 관찰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네, 이렇게 렌더링된 오브젝트의 경계 부분이 도트로 된 계단으로 눈에 띄게 되면은 그런 거를 이제 엘리어싱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없애야지 좀 더 이제 고급스러운 느낌의 렌더링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엔티 엘리싱이 중요한 건데 이거를 일단 원인부터 보면은 이게 이제 레스터라이제이션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내가 어떤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이제 버텍스 쉐이더 쪽에 그 처리가 끝나서 버텍스 3개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픽셀이에요. 그러면은 레스터라이제이션 과정에서 이거를 이제 픽셀로 바꿔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픽셀 쉐이더, 프래그먼트 쉐이더를 돌리는데, 근데 그 픽셀로 어떤 부분이 픽셀이 들어갈 것인가를 계산하는 거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이 픽셀의 가운데 지점의 점이 있잖아요. 그 점이 삼각형 안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로 따질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삼각형 안에 들어가면 그러면 픽셀을 그려야 되는 거고, 삼각형 안에 안 들어가면은 픽셀을 안 그리는 거고, 이렇게 그리거나 안 그리거나 두 가지 경우만 있을 겁니다. 네. 그 중간은 없는 거죠. 중간이. 네. 그리고 그 중간을 우리가 처리할 방법도 없어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안 그리거나 그리거나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런 계단 현상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확대를 해서 보면은 그런 형태가 되는 건데, 이거를 해결을 하려면은 이제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해상도보다 2배 정도 큰 해상도로 먼저 렌더링을 해요. 그 다음에 그 2배만큼, 만약에 이를테면 640, 480의 씬을 렌더링 하고 싶다 그러면은 가로로는 1280, 2배죠. 그 다음에 세로로는 480의 2배니까 960, 이렇게 해서 1280, 960 사이즈로 먼저 렌더링 한 다음에 그 가로 세로 2x2 픽셀만큼씩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다시 평균을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다시 640, 480의 이미지로 이렇게 줄일 수 있겠죠. 렌더링된 영상을 작게 다운샘플링 한다는 거는 그거를 원래 그 우리가 렌더링 하고자 하는 640, 480의 사이즈로 이렇게 줄인다는 거고, 줄이는 과정에서 각각의 이웃하는 픽셀들을 평균을 내 가지고 줄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이용하면은 계단 현상을 없앨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원래 640, 480 사이즈의 이미지를 렌더링 하는 것과 이 큰 해상도, 그러니까 1280, 960으로 렌더링 하는 거는 비용이 4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픽셀의 사이즈가 4배가 될 거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비용이 매우 커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 방식은 나온 뒤에 그렇게 많이 안 쓰이고 사라졌습니다. 오픈GL 안에서 지원하는 방식은 뭐냐면은 멀티 샘플 엔티 엘리싱이라고 해서 그걸 줄여서 MSAA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방식을 이용하는데 이 방식의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한 픽셀의 중심이 삼각형 안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가지고 이제 이 픽셀을 그릴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 게, 만약에 한 픽셀에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 있으면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4개, 4개의 위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게 픽셀이 이 점들이 삼각형 안에 들어가는 개수가 4개면은 확실하게 그리는 거죠. 네, 그거는 이제 그려야 되는 픽셀인 건데, 하나 들어있거나 2개 들어가 있거나 혹은 3개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알파 값을 조절하자라는 게 아이디어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이용을 하면은 이렇게 4개의 샘플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림을 만약에 그리겠다라고 하면은 이 안쪽에 있는 픽셀들은 무조건 이 4개의 샘플, 픽셀별로 들어있는 샘플 위치 4개가 전부 다 삼각형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꽉 채워지는 형태로 그려지는데, 경계에 있는 놈들은 하나 혹은 2개, 3개 이렇게 채워져 있는 놈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좀 투명하게 그려주는 거죠. 약간 반투명하게. 그렇게 그리면은 이렇게 좀 중간색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좀 더 그 계단 현상이 눈에 덜 띄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를 오픈GL에서 사용하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 일단 윈도우를 생성하기 전에 GLFW한테 멀티 샘플을 활성화를 요청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프레임 버퍼의 형태가 달라야 돼서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프레임 버퍼가 뭐냐, 기본적인 프레임 버퍼면은 이게 샘플을 4개를 쓰지 않고 그냥 하나를 그냥 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샘플을 4개를 쓰는 그런 프레임 버퍼를 만들어 달라라는 거를 먼저 요청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enable 멀티 샘플 이렇게 해주면은, 그러면은 그 뒤에 알아서 렌더링을 할 때 멀티 샘플로 렌더링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코드로 가가지고 자, main.cpp로 가셔서 main.cpp에 보면은 우리가 렌더링 그 윈도우를 만들기 전에 위에서 이제 glfw 윈도우 힌트라는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버전, 코어 프로파일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써줬어요. 그죠? 예, 그거랑 마찬가지로 glfw 윈도우 힌트라는 놈을 호출하고 glfw samples 이걸 4개 이렇게 세팅해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샘플 4개를 이용하는 멀티 샘플 프레임 버퍼를 만들어 주라. 우리의 화면에다가 그림을 그릴 때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4개로 이렇게 세팅을 해주고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context.cpp에 처음 시작되는 이니셜라이징 하는 부분에다가 여기에다가 gl enable gl multisample 요것만 이렇게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컴파일 해보면은 잘 될까요? 자, 이게 결과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비디오로 보면은 이게 티가 안 날 수도 있는데 잘 안 된 케이스예요. 이거는 지금 보면은 여기에 여전히 계단이 있어요. 왜 이러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전에 실습했을 때 이 포스트 프로세싱을 집어 넣었었죠. 여기 지금 프레임 버퍼 바인딩을 해가지고 우리가 만든 프레임 버퍼를 바인딩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림을 쫙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프레임 버퍼를 디폴트로 전환을 한 다음에 여태까지 그려져 있는 이 우리 프레임 버퍼에 그려진 거를
포스트 프로세싱을 거쳐가지고 한 번 다시 찍는 이런 형태가 됐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만든 프레임 버퍼는 멀티 샘플로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네, 화면에 그림을 그릴 프레임 버퍼만 멀티 샘플로 그려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부분을 주석 처리를 하고, 그러니까는 여기 포스트 프로세싱 부분이죠. 포스트 프로세싱 부분을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위쪽에 그림을 그리기 직전에 이 우리가 만든 프레임 버퍼를 바인딩 해가지고 우리 프레임 버퍼에다가 그림 그려라 하는 그 부분에 주석 처리를 한 다음에 빌드를 해가지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면은, 네, 자, 이게 역시 화면에 이 비디오에서 이렇게 확인이 될진 모르겠지만은 이 화면이 지금 엔티엘리에싱이 걸린 화면이에요. 그래서 요런 바운더리 부분이 훨씬 더 이렇게 뭐랄까요, 부드럽게 그 그림이 그려진 거를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실습을 해보면서 느껴야 됩니다. 네, 바운더리 부분이 어떻게 잘 그려졌는지 같은 거를 직접 확인을 해보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이제 확인을 해보면은 여기에 이제 이 부분을 확대해서 봐보면은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이런 형태로. 그래서 왼쪽은 이제 포스트 프로세싱 관련 코드로 주석을 해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리기 전에는 이렇게 계단 현상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막 생기는데, 그게 이제 잘 부드럽게 이렇게 아사무사하게 엣지가 이렇게 부드럽게 처리가 된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포스트 프로세싱을 이제 못하는 거냐? 그건 아니고, 포스트 프로세싱을 하기 위한 프레임 버퍼를 우리가 직접 만들었잖아요. 직접 만드는 프레임 버퍼를 멀티 샘플 버전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오프 스크린 멀티 샘플 그 안티 엘리어싱을 하려면은 이 직접 생성한 프레임 버퍼에다가 이 멀티 샘플 안티 엘리어싱을 활성화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이냐? 일단 텍스처부터 달라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단계에서는 실습은 안 할 겁니다. 실습은 안 할 건데, 어쨌든 멀티 샘플 버전의 텍스처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거를 바인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GL 텍스 이미지 멀티 샘플 쪽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위스와 하이트를 세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프레임 버퍼 텍스처 2D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함수를 이용해서 내가 이 프레임 버퍼에다가는 이 텍스처를 컬러 어태치먼트로 세팅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었죠. 근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집어넣었던 타겟이 이 GL 텍스처 2D였어요. 그냥.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GL 텍스처 2D 언더바 멀티 샘플이라는 다른 타겟을 쓰고 그 타겟으로 만들어진 텍스처를 입력을 하면은 일단 멀티 샘플 버전의 프레임 버퍼 바인딩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렌더 버퍼 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렌더 버퍼 설정을 할 때도 렌더 버퍼 스토리지 이 함수를 이용했었는데, 그거에 멀티 샘플 버전 펑션을 호출을 해줘야 멀티 샘플이 가능한 프레임 버퍼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면은 그 텍스처를 그대로 갖고 와서 쓸 수 있냐? 그러면은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지금 텍스처 2D가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그 바인딩 해놨었던 텍스처가 그냥 GL 텍스처 2D가 아니기 때문에 샘플러 2D로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코드에서 포스트 프로세싱을 할 때 감마 펑션을 이용했었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샘플러 2D 유니폼으로 이렇게 세팅이 돼 있었는데, 얘는 GL 언더바 텍스처 2D 타겟만 접근할 수 있는 유니폼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만든 텍스처는 2D 텍스처가 아니라 2D 멀티 샘플 텍스처예요. 두 개가 다르죠.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그 텍스처를 바로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텍스처 2D 멀티 샘플에 그려져 있는 놈을 그냥 텍스처 2D로 복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복사하는 과정을 풀어내면은 이런 식의 코드가 돼요. 그래서 일단 프레임 버퍼를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프레임 버퍼를 하나 더 만들어서 첫 번째 프레임 버퍼는 멀티 샘플이 들어있는 멀티 샘플 용으로 만든 프레임 버퍼고, 두 번째 프레임 버퍼는 그냥 일반 프레임 버퍼고 해서
멀티 샘플에 들어있는 프레임 버퍼에 있는 이미지를 그냥 프레임 버퍼 쪽으로 복사를 합니다. 그 복사하는 펑션이 이 블릿 프레임 버퍼라는 펑션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 가지고 리드하는 프레임 버퍼는 멀티 샘플 프레임 버퍼고, 그 다음에 중간 프레임 버퍼를 하나 만드는데 얘는 그냥 프레임 버퍼예요. 그냥 일반적인 그냥 텍스처 2D가 바인딩 돼 있는 그런 프레임 버퍼로 세팅을 해가지고 여기 위스 하이트 사이즈에 맞게 이렇게 복사를 할 때 이제 리어리스트 네이버 형식으로 복사를 해주면은 이 상태를 이제 리졸브 상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는 그 멀티 샘플 버퍼에 있는 거를 그냥 일반 버퍼로 옮겨 놓은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그 나머지 포스트 프로세싱 단계 같은 것들을 처리를 해주면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안티 엘리아션까지 해가지고 이 런 오픈GL 사이트에서 다루는 어드밴스드 피처를 한 번씩 다 훑어봤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라이팅 쪽을 이제 좀 더 중요한 내용들을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